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지입니다. 30여 년 동안 글을 쓰고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강의실에서 만나던 이야기를 이제 화면 너머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신 한 분 한 분은 바로 제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할 이야기는 수필이라는 문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본질부터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글을 쓸까요? 잘 쓰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필을 쓴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발견해가는 일이라는 것, 그 이야기를 오늘 4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 수필은 나를 발견하는 문학이다. 먼저 수필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수필은 우리가 겪은 경험, 우리가 느낀 감정, 우리가 바라본 관찰, 그리고 그 속에서 길어 올린 사유를 자신만의 철학으로 형상화하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필은 자화상이라고. 얼굴을 그리는 자화상이 아니라 문장으로 그리는 자화상이죠. 그리고 그 자화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격이 무르익고 문장이 무르익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어른의 문학이 수필입니다. 그러니 수필은 쓴다는 것은 곧 나를 쓴다는 것이고, 나를 쓴다는 것은 나를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쓸까요?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치유의 욕망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글쓰기를 자기 보정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몸처럼 어딘가 틀어질 때가 있죠. 글을 쓴다는 것은 그 틀어진 마음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입니다. 둘째, 존재 확인입니다. 글쓰기의 본질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경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녀로, 또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아가지만 원고지 앞에서만큼은 오롯이 내가 주인공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한 발화입니다. 칼융은 결국 우리 삶의 과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쓰기는 바로 그 실천입니다. 남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가려는 몸짓, 그것이 수필입니다. 그럼 이 생각들은 어떻게 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꺼내 쓴다고 여기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저작물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입니다. 관찰하고 사색하고 고뇌하고 또 낯설게 바라보고 거기에 몰입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감은 번개처럼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라는 것이 참 얄궂습니다. 왔다가도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싱싱할 때 바로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숙성시킨 다음 퇴고를 거쳐야 비로소 깊이 있는 한 편의 요리, 즉 한 편의 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수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삶의 쉼표를 찍는다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첫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둘째, 너무 잘 쓰려 하지 마십시오. 잘 쓰려는 욕심이 오히려 글을 망칩니다.
그 욕심은 그를 논리적이고 관념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머리로 쓴 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을 비우고 나만의 리듬으로 쓰셔야 합니다. 셋째, 나의 목소리로 쓰십시오. 독자는 잘 쓴 글보다 진짜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을 우기는 일입니다. 남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넷째, 재미있게 쓰십시오. 흥미있는 주제는 몰입을 낳고 몰입은 재미로 이어집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듯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제3장, 솔직함과 허구성, 수필의 긴장성.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필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 바로 솔직함과 허구성의 관계입니다. 수필에서 허구성이 가능한가?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짓이라고요. 아쿠다카와 류노스케 역시 거짓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진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수필의 핵심입니다. 솔직함이야말로 진정성의 핵심이라는 것,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수필에서 말하는 허구성은 무엇일까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없는 일을 지어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구성상 필요한 감정, 필요한 탐색, 필요한 사유를 조금 더 보태어 그것을 문학적 진실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수필의 허구성입니다.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안에 담긴 본질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필의 허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소비하지 않는 글쓰기입니다. 고통은 분명 문학의 오래된 원천입니다. 그런데 날것의 슬픔을 반복해서 꺼내 보이면 독자는 어느 순간 지쳐버립니다. 그러니 상처는 먼저 가라앉히고 정화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핵심만 꺼내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고수는 패를 들키지 않는다고.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다. 정제된 슬픔 한 조각을 가장 적절한 순간에 내려놓을 뿐입니다. 4장, 사유의 기술. 사유는 몰입할 때 영감이 찾아오는 순간, 그리고 글을 쓰다가 문득 생각이 열리는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몰입은 설거지나 다림질처럼 손발은 움직이지만 머리는 자유로운 순간에 자주 찾아옵니다. 영감은 전혀 관계없어 보이던 두 가지가 갑자기 연결되는 찰나, 혹은 잠들기 직전처럼 의식의 경계에 있는 시간에 불쑥 찾아옵니다. 쓰다가 열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한 문장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쓰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쓰는 행위가 만들어내는 사유입니다. 사유 수필은 팽팽한 줄과 같습니다. 너무 개인적이면 일기가 되고 너무 보편적이면 잠언집이 됩니다. 나만 겪은 구체적 사건에서 출발하되 그 사건이 건드리는 감정이나 질문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좋은 사유의 수필에는 4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생각이되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이야기이지만 읽는 사람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 의외성 있는 발상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할 법한 생각이 아니라 이런 시각도 있구나 싶은 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철학적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대상을 두고 스스로에게 그런데 왜? 라고 3번쯤 되물어 보십시오. 첫 번째 대답은 대개 관찰에 머물고 두 번째 대답은 감상에 머뭅니다. 그런데 3번째쯤에 이르면 표면의 이야기가 근원적인 질문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낡은 바지 하나를 두고도 왜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묻고 다시 낡아간다는 것이 상실인지 축적인지 물어 내려가면 그 바지 하나가 철학이 됩니다. 넷째, 정확한 인용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인용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자리에 정확하게 놓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주 사소한 감각 하나가 때로는 아주 깊은 시간의 우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습니다. 냄새 하나, 소리 하나에 문득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사유란 바로 그 거울 앞에 서서 본질을 길어 올리는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필이 왜 자화상인지, 어떻게 나의 목소리를 찾아야 하는지, 솔직함과 허구성이 어떻게 긴장관계를 이루는지, 그리고 사유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수필은 잘 쓰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오늘부터 원고지 앞에 앉으실 때 잘 쓰려 하지 마시고 다만 정직하게 나를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